자, 이번에는 과학기술 지문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이라고 하면 그 이미지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보시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의 단락 안에 문제가 총 4개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항상 하던 패턴대로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 지문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될지를 미리 예측하는 작업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보면은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반복되는 단어들이 딱 보이죠? 먼저 확산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고, 여기서 잠재 표현이라는 개념이 추가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정도. 그리고 이제 노이즈라는 단어도 여러 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지문 속에서 이런 단어들을 정리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핵심일 거야 라는 거 판단해 주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 지문인 것도 당연히 판단해 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그럼 이해했느냐라고 물어보는 요소를 보면, 자, 보통 여기서 좀 먼저 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요.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아까도 이미지화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뭔 소리냐?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전체 과정,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하고 있는 건지를 그냥 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저렇게 다음 단계로 넘겨야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이미지화에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일반적인 패턴은, 특히 기술 지문은 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였고요. 대상의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 그 구성 요소별 작동 과정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됐든 지금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보이죠? 노이즈 생성기, 그 다음에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와 같은 단어들이 여러 번 등장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 요소들, 이게 당연히 구성 요소가 될 것이고, 구성 요소가 어떤 식으로 과정을 더해가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지문이겠구나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과학기술이니까요. 자, 12번째 문제. 자, 잠재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잠재 표현이란 단어는 세 번째 단락에, 아니죠. 두 번째 단락이었구나. 두 번째 단락 끝부분에 나와 있는 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 잠재 표현이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이 녀석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저 문단의 근처에서 이 문제의 판단 근거들은 분명히 등장을 하겠죠. 그거 예상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문제는 뭐 당연하게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이번 이 13번 문제가 정답률이, 그러니까 오답률이 이번에 오답률 3위를 찍었던 문제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주제통합 지문에서 오답률 1, 2위 문제가 등장을 했다면 이 녀석이 이제 오답률 3위 문제로 배치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미지화와 시스템에 대한, 그리고 전체적인 작동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면 되는데,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이거를 굳이 지금 우리는 문제를 그냥 점검만 해보는 단계니까 하나하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요런 단어가 등장하는구나, 그래서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생성기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겠구나라는 것만 챙겨주시고, 그럼 내가 지문 속에서 지금부터는 이런 녀석들이 어떤 대상의 구성 요소가 될 것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두고 들어가는 거랑, 그냥 와 문제다 하면서 지문으로 1분단부터 밑줄 그으면서 읽기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한번 그러면 그 일을 하러 가보도록 하죠. 한 문단씩 차분하게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봅니다. 문장이나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 자, 요즘 아주 핫 이슈죠.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뭐 챗GPT 같은 뭐 달리든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고, 뭐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미지 그냥 만들어내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에 그 태블릿에서도 그림을 대충 그리면 개떡 같은 그림을 그려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미지를 막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생성, 뭔가를 만들어내는 모델과 관련해서 뭐가 있다? 확산 모델이라는 게 있다. 중요 개념이죠? 우리는 이게 중요 개념이라는 걸 알아요. 네. 확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을 복원하고 생성하고 변환하는데 뛰어난 성능을 지닙니다. 근데 이 확산 모델의 기본적인 발상, 오케이. 기본 발상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핵심 개념이라는 얘기죠. 이 녀석은 뭐냐면
원본 이미지에다가 뭐를 더해 나가서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였다가 추가를 했다가 그 노이즈를 다시 제거해 나가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가 돼요? 왜 원본을 이미지 노이즈를 집어넣었다가 빼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참고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우리가 AI에게 그 강아지 그림을 그려줘라고 말했을 때 강아지를 어디서 삐안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에서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확산 모델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일단 지금은 그것까지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구나. 이 원칙을 어떻게 녹여내는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알고요. 노이즈는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값을 의미한다. 그렇죠. 당연히 노이즈를 뭐 해줘야 되고요. 정의했고요. 원하는 값만 들어있는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단계별로 더하면 자, 과정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 보이시죠? 자, 단계별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원본 이미지가 있고요.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좀 먼저 추가를 해. 그러면 노이즈가 추가된 잠깐만 요거를 좀 마킹을 좀 다르게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자, 원본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더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확산 이미지라는 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를 어떻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 그 결국 원본 이미지가 확산 이미지가 되고 그 확산 이미지에 또 노이즈를 더하고 노이즈를 더하면 또 다른 확산 이미지가 되고 확산 이미지 3, 확산 이미지 4 이런 식으로 단계가 만들어지다가 결국에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뭐가 된다? 노이즈 이미지가 된다. 자, 지금 이거 넘버링 하는데 충분히 어려움 없겠죠? 원본 이미지가 확산 이미지가 되고 다시 노이즈 이미지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그럼 뒤집겠다는 얘기죠.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알 수 있다면 그렇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의 노이즈를 집어넣었다면 알 수 있다면 노이즈 이미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다시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복원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확산 모델은 자 보자. 아까 확산 모델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했었는데 이 녀석은 중요한 거 알지? 그치? 구성 요소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구성 요소가 나오고 이제 그 뒤에 벌어질 일이 뭔지는 우리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단계별 작동 과정을 설명할 거야. 자, 노이즈 생성기가 있고요. 이미지 연산기가 있고요. 노이즈 예측기라고 하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며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를 좀 마킹 좀 해볼까요? 구성되며 참 친절한 지문이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때 이 녀석은 순확산이라는 과정과 그리고 뭐 이래 역확산이라고 하는 과정 네모가 좀 이상하긴 한데 받아들여 봅시다. 역확산 과정 순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으로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과정에 대한 얘기일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 과정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확산 모델 만들어내거나 이제 뭐 생성 병원하는 이 확산 모델은 기본적으로 노이즈를 넣었다 빼기의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순확산 과정을 그래 역시 마음에 안 든다. 지울게요. 자, 동그라미로 바꿔서 표현을 해봅시다. 자, 이 순확산 과정을 편의상 이번엔 또 세모가 되네? 참 희한한 녀석이구만. 어떻게 하면 동그라미를 자, 동그라미 네, 되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순확산과 역확산 과정이 순서대로 등장하는 것인가? 자, 두 번째 다음 문단부터 이제 순확산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 게 바로 보이시죠? 자, 순확산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갑니다. 순확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합숙시키는 과정이야.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뭘 하는 거야? 이 노이즈 예측기를 쭉 그려주시고 학습시키는 과정이야. 노이즈 예측기에 우리 마킹 좀 잠깐만 해볼까요? 자,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인 건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든 후 자, 봐봐. 여기서도 구성요소 작동 과정이 보이죠? 노이즈 생성기가 있고 생성기는 말 그대로 생성하는 거니까 노이즈를 만들겠지. 그러면 그 노이즈를 이미지 연산기가 노이즈 원본 이미지에 더해주는 거야. 됐어요? 그렇게 되면 노이즈가 포함된 뭐가 만들어질 거야? 확산 이미지 우리가 알고 있었죠? 자, 옆에다 살짝 써보도록 할까요? 자,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노이즈 생성기가 이미지를 플러스하고 그럼 이제 이미지 연산기가 이거를 더해서 원본에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확산 이미지 만들어질 거고 이런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는 노이즈 이미지라는 것까지 만들어질 거야. 그런 과정인 걸 설명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계속 이어봅시다. 그리고 다음 단계부터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확산 이미지에 계속 뭐 하는 거야? 더해 나가는 거야. 예상대로죠? 곱하기 n번. 이러한 단계를 충분히 반복하면 최종적으로는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되고요. 예상대로죠? 이때 더해지는 노이즈는 크기나 분포, 양상 등 그 특성이 단계별로 다르다. 자, 중요한 요소예요. 이때 더해지는 노이즈라는 녀석은 크기나 분포, 양상 등 그 특성이 단계별로 다르다. 지금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주의 깊게 봐줬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따라서 노이즈 예측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이 두 개의 장치를 씀으로써 결국에는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킨다고 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인 거야. 노이즈를 이렇게 더하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더하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 노이즈 예측기라고 하는 녀석은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해서 이걸 뭘로 표현해요? 수치들로 표현해요.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에 점을 찍으면 이런 식의 노이즈가 만들어져. 그리고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하게 되고 이때 노이즈 예측기 내부에 이런 수치들을 뭐라고 한다? 아까 우리 궁금했던 잠재 표현이라고 부른다 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노이즈 예측기라고 하는 녀석은 결론적으로는 이 잠재 표현을 구해내는 거예요. 잠재 표현이 뭐라고요?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해서 수치로 나타낸 것을 잠재 표현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으니까 구해내는 거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뭐 하는 거야? 지금 학습시키는 거야. 노이즈를 왜 더하나 봤더니 예측하는 것을 학습시킴으로써 요렇게 더하면 요 이미지가 되니까 요렇게 빼면 요런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라는 식으로 알려준다는 개념이죠. 학습기. 오케이. 자, 첫 번째. 우리 무슨 단계를 봤어요? 순 확산 과정을 보았습니다. 여기다 좀 그려놓을게요. 다음. 이번에는 역 확산 과정도 나오겠죠. 역은 아까 우리가 네모로 쳤었나요? 네. 이번에는 역 확산 과정을 또 보도록 합시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역이니까 반대로 흘러갈 거라는 거 예상이 되시죠? 지금 참고로 그 단락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요거부터 마저 끝내고 가야겠다. 세 번째 문단에서 요 예측기를 마저 좀 끝내고 갑시다. 선생님 너무 서둘렀네요. 자, 봅시다. 노이즈 예측기 학습 방법은 기계학습 중에서도 뭐에 해당한다? 지도학습이라는 것에 속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학습은 또 뭔지 설명해 주는 게 당연히 해야 될 문장의 순서겠죠? 지도학습은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져 전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차이가 작아지도록 뭘 알려주는 거야? 미리 정답을 알려주는 거야. 얘야, 이 문제의 정답은 3이야. 3에 근접하도록 만들어봐 라는 식으로 한다는 거죠. 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준 노이즈가 바로 정답입니다. 그렇죠? 요렇게 집어넣었어. 이런 그림이 나왔어. 너는 이 그림의 결과물만 보고 어떤 것이 더해진 건지 예측해봐 라고 예상한다는, 이렇게 연습시킨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노이즈와 예측된 노이즈 사이에 뭐가 차이가 작아지도록, 그렇지? 작아지도록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노이즈가 더해질 때마다 더해놓고 결과를 보여준 다음에 자,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맞춰봐 라는 식으로 학습시키는 패턴을 가진다라는 게 이 확산 모델의 기본적인 개념이구나. 두 번째 문단까지, 세 번째 문단까지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되셨나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역학산까지 한꺼번에 갑시다. 네. 참고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 수업을 할 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아까 우리 그 주제 통합 지문도 가지문을 읽고 나서 한번 끊어가지고 다음 단락을, 문제들을 몇 가지 파악하고 나서 다음 단락 넘어가는 방식을 취했었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지문을 따라가는 게 용이치 않다, 쉽지 않다, 판단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보통 한 중간쯤 어떤 새로운 챕터의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역확산을 얘기할 거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걸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일치불일치 문제를 점검하고 오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본인한테 제일 유리한 방법을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한 번에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무슨 얘기? 역확산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 해요. 갑니다. 역확산은, 자, 아까
순 확산은 뭐였지? 노이즈를 더하고 이번에는 여기니까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이래요.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이미지의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알아야겠죠? 그때 자 노이즈 예측기가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노이즈 예측기는 이 앞에서 이미 훈련을 받은 녀석이었던 거겠죠?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의 확산 이미지를 오케이 여기서 썼던 노이즈 이미지나 이 확산 이미지를 가지고 역으로 노이즈 혹은 확산 이미지를 가지고 역으로 해나가는 거야 이번엔. 자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네네네. 자 확산 이미지를 어디에?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하면 과정입니다. 노이즈 예측기에 먼저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잠재 표현을 구하고 오케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합니다. 이런 노이즈가 붙었겠구만. 이미지 연산기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 연산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 노이즈를 빼서 현 단계의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해. 자 정리되죠? 자 노이즈 확산 이미지에다가 뭘 먼저 돌려요? 노이즈 잠깐만요. 글자가 마음에 안 드네요. 아하이. 참고로 선생님이 전자칠판 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능수능란하진 않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노이즈 예측기가 존재하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무슨 이미지를 만들어? 확산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야. 다른 확산 이미지들을요. 그리고 이때 작용하는 게 뭐였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노이즈 아니지 이미지 연산기라고 하는 것이 여기다 쓸게요. 이미지 연산기라고 하는 것이 작동한다. 되셨죠? 그래서 확산 이미지의 이런 단계를 또 반복하면 결국 노이즈는 어떻게 될 거야? 대부분 제거될 것이고 다시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만 남게 되겠죠. 아하, 그런 거였어.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원본 이미지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럼 결국에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노이즈 예측기라는 것을 완벽하게 학습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노이즈 예측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림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든지 원래 상태를 복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였는데 자, 여기서 센스 하나만 좀 발휘해봤으면 좋겠는 게 지금 얘들아 딱 문제 봤을 때 우리 항상 독서 기출 문제에 대한 훈련이 좀 돼 있는 친구들은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대응쌍이 나오잖아. 하나는 순이고 하나는 역이면 대응쌍의 문제가 만들어진 거고 이 대응쌍을 과일사의 관계를 이해했을 때 지금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눈에 들어왔어야 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야 돼. 그게 뭔지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나요? 선생님이 지금 약축으로 쓰다 보니까 조금 미묘해지긴 했는데 보세요. 지금 이 녀석은 일단 방향성에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와 확산 이미지와 노이즈 이미지라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당연히 공통점 그리고 그 순서를 반대로 간다는 게 차이점인 것까지는 너무 쉽게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보다 평가원은 좀 더 깊숙하게 들어있는 정보들을 제대로 추출할 수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계속 측정하고 싶어 하거든요. 보세요. 아까 원본 이미지에서 노이즈 생성기를 이용해서 노이즈를 만들고 이거를 이미지 연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내고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면 즉 우리 여기 생성기를 A라고 치고 B라고 치고 C라고 칠게요. 이 녀석은 결론적으로는 A, B, C가 모두 사용되는 개념이죠. 근데 역확산 단어가 어렵네요. 역확산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 노이즈 예측기 썼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지 연산기 썼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A가 안 쓰이죠.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몇 번 문제를 설명해 버렸네요. 바로 밑에 보이죠? 11번 문제. 노이즈 생성기는 A가 노이즈 생성기였습니다. 생성기는 순확산 과정에서만 작동한다. 맞지? 정답 1번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만든다고요. 아직 문장을 다 끝내지 않고 먼저 서두로 말씀을 드려버렸지만 이런 식으로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식의 과정에 공통점이 있는 거구나는 읽으면서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 즉 문장을 단순히 따라가는 수준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이 문장은 앞에 문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지? 이번 문단은 앞 문단과 무슨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보는 눈, 즉 보통 우리가 숲을 보는 눈이라고 하죠. 숲을 보는 눈도 좀 길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숲을 보겠다고 너무 멀리 가면 나무가 안 보입니다. 나무와 숲을 모두 다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실력을 좀培養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문단 마무리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5번째 문단입니다. 한편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시킨 후에 학습시켰습니다. 학습된 이미지의 잠재 표현에 아까 잠재 표현은 수치화된 그것들을 말하는 거였죠. 고유 번호를 붙여놓으면 이 녀석은 역확산 과정에서 이미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생성하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즉 그럼 무슨 얘기야? 이미지를 그린다는 거는 맨 바탕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미지 덩어리,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잡음 속에서 이미지를 쭉 하고 추출해내는 방식으로 생성하는 거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 고유번호 만드는 방식이 중요한 거구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다른 특성의 노이즈가 생성되겠지. 그치? 여기 점이 찍어놔야 돼요. 여기는 검은 점, 여기는 회색 점을 찍었어요.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좀 바꾼다 치면 여러 이미지를 할 수도 있어? 혼합할 수도 있고요. 또 실제하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런 패턴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과학기술 지문의 기본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마저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갈게요. 10번. 학생이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판단하시면 돼요. 확산 모델이 지도학습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자, 지도학습이라는 게 뭐였죠? 답이 정해져 있고 그 답을 근접해 가도록 예측기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도학습 방법이 확산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며 읽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지문에서 그 답의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아까 우리 몇 번째 문단이었더라? 여기 있죠. 요거 3문단에서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1번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음. 2번 확산 모델이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두 가지 과정이 맞죠? 순확산과 역확산이 있었습니다. 두 과정 중 어느 과정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지 살펴야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을 한 거 맞죠? 순확산을 먼저 하고 그 예측기가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역확산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이구나 판단하는데 무리는 없겠습니다. 좋아요. 세 번째, 확산 모델에서 노이즈의 중요성을 파악했죠. 그렇죠. 이 노이즈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만들어내고 없애고 그런 과정들이 중요했습니다. 사용되는 노이즈의 종류가 너무 쉬운 거 아님? 사용되는 노이즈의 종류를 말한 적은 있나요? 없죠. 즉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근거가 없는 건 답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3번. 4번. 잠재 표현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확산 모델이 노이즈를 예측하고 제거하는 원리를 이해하며 읽었다? 지금 우리 지문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판단한 거 맞죠? 5번. 확산 모델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요. 구성 요소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어디 갔어? 예측기까지 확산 모델의 구성 요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구성 요소가 처리 과정에서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밑에 표로 정리를 한번, 표는 아니지만 정리를 한번 살짝 해봤죠. 여기서는 이런 게 작동하고 여기서 이런 것들이 기능을 하는다라는 것들을 찾아 읽었으니까, 자, 10번 문제 아무렇지도 않게 풀렸길 바라고요. 11번 문제는 또 이미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드렸죠. 아까 이 구성 요소의 작동 과정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노이즈 생성기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순확산 과정에서는 노이즈를 생성한 다음에 이 녀석을 예측기를 훈련시켰다면, 역학산에서는 그 노이즈를 없애가는 거니까. 왜? 예측기를 다시 돌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학습되어 있는 녀석들임을 알고 지워나가는 과정이니까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노이즈를 지워나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거 잡아주시면 괜찮겠고요. 참고로 이 문제도 놀랍게도요, 엄매에서는 아니었어. 지금 화작 푸는 친구들의 경우에서는 오답률 베스트 8위에 올라갔었던 문제였습니다. 지금 화작 푸는 친구들 기준으로는 정답률이 대략 한 54% 정도 예측된다는데요. 그렇지, 이런 문제가 어렵게 판단되는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문장을 읽기만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문장의 관계, 문단의 관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읽을 때 자연스럽게 차이를 느끼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두 달 연습 몇 번 해가지고 될 일이 절대 아니에요. 다양한 예문들을 살펴보고 특히 예문들은 당연히 기출이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기출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점검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간에 1번 문제 답, 11번 문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또 판단해보자. 확산 모델에서의 학습은 역확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확산? 순확산에서 학습시키는 거였지? 그리고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역확산에서 적용해보는 거였어. 세 번째, 이미지 연산기와 노이즈 예측기는 모두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노이즈 예측기가 확산 이미지를 출력하는 거였니? 전혀 아니잖아. 그죠? 4번,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예측된 노이즈가 정답이 아니라 이미 확산, 이미지 안에 포함된 그 노이즈 자체가 정답 아니었니? 예측된 게 아니라요. 그렇죠? 5번, 역확산 과정에서 단계가 반복될수록 출력되는 확산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의 유사성이 역확산 과정에서 단계가 반복될수록 이미지에서 노이즈는 없어지는 거잖아. 노이즈가 없어지면 원본 이미지랑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유사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 11번 문제 이렇게 답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자, 12번 문제 가볼게요. 잠재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 단락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또 몇 가지 판단하시면 돼요. 봐봐. 1번, 잠재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한다. 수치 조정 얘기를 했던 거 바로 옆에서 기억나죠? 수치들을 조정하면 이란 이런 아까 우리 선생님이 종종 하는 얘기 중에 조건이 붙으면 선지가 된다. 그런 얘기가 여기서 등장을 하죠.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할 수 있다. 바로 옆에서 했던 문장이니까 큰 문제 없이 동그라미. 두 번째, 역확산 과정에서 잠재 표현이 다르면 예측되는 노이즈도 다른 것이 당연한 거죠. 잠재 표현이라는 게 아까 뭘 했었어? 이미지에서 더해진 노이즈를 수치화시킨 것. 그 수치화시킨 노이즈가 다르면 당연히 노이즈가 다른 것. 쉽게 말해서 얘는 수치고요. 예측되는 노이즈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수치가 다르면 수치가 다르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2번도 충분히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확산 모델의 학습에서는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없다? 있다. 잠깐만.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것도 있잖아. 이 선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야.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왜 등장했는지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선지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어떤 단어를 다른 말로 대치시키는 것과 삽입시키는 방법, 그리고 요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오답 선지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스킬적인 측면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 구절을 다른 말로 바꿔놓은 것뿐이야. 잠재 표현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문 속에서 했던 말로 바꾸면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킨다는 말임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로 대치시켜보면 확산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는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인 것 같은 말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역시 3번도 답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문장만 따라가지 마시고 잠재 표현을 구하는 게 뭐였더라?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킨다는 거였으니까 정확하게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수치들을 잠재 표현이라고 하고 잠재 표현을 구하는 게 뭐예요? 학습하는 거잖아. 그죠? 이 말 그대로 활용된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4번. 잠재 표현은 이미지에 더해진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에 따라서 크기와 분포 양상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지닌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문제 없고요. 5번. 잠재 표현은 노이즈 예측기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 결과이다.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다. 노이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이즈가 놓여진 위치라든가 그 수치화된 데이터들을 말하는 것인데 잠깐만. 5번 뭐가 잘못된 거 잘못됐네. 5번이 답이었네. 선생님 다 맞다고 설명하고 있는. 자, 여기 좀 보세요.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았는 거였니? 여기가 잘못된 거였죠. 잠재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는 게 아니라 확산 이미지를 받는 거였죠. 그리고 그 확산 이미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확산 이미지면 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여기까지 단계별로 받았던 그 확산 이미지를 받아서 그 단계별로 이런 단계에선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예측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13번 문제요. 자, 보기의 상황이 뭔지 좀 빠르게 판단하고 결국에 이 문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지를 예측하는 게 좀 중요한데 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이거 확산 모델이랍니다. 그리고 기억은 이게 바로 원본 이미지이고요. 그리고 니은은 확산 이미지고요. 지금 보면 노이즈가 더해져 가고 있는 거라는 거 표현하고 싶은 게 이해가 되시죠? 디귿은 노이즈 이미지. 즉 이게 최종 결과물이라는 건 알고 있지? 그리고 우리는 참고로 이걸 역확산시킬 때는 뒤집어서 이걸 이렇게 가는 거라고도 알고 있어. 자, 가는 이미지가 입력되는 걸 말하고 나는 출력되는 부분을 말해. 그래서 요 A 단계를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이해해 보라는 거야. 과정 전체를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자, 가볼게요. 1번 문제 선지부터. 자, 가에 원본 이미지가 들어왔다면, 오케이, 여기는 원본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A 단계에서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이미지를 연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억에 있는 요 원본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더해주는 거, 뭐 이거 너무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냥 더해주는 거잖아. 이미지 연산해서 더해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거니까 1번 선지를 선택한 친구는 없겠죠, 설마. 자, 2번 나의 자 디귿이 출력됐대요. 노이즈 이미지가 만들어졌답니다. 그렇다면 A 단계의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서 확산 이미지에 계속 뭐 했을 거야? 더해지고 그 더해진 결과물이 이 녀석으로 나오겠죠? 오케이, 2번도 크게 문제없이 이 과정을 이해하는 걸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순확산 과정에서 자, 순확산입니다. 과정. 가에서 니은이 입력됐습니다. 자, 즉 확산, 그러니까 지금 한참 중간 단계가 이루어지는 단계죠. 중간 단계 과정인데 입력된다면 A 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됐다. 자, 잘 생각해보자. A 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는 거야? 얘들아, 이미지 연산기가 노이즈를 더하는 건 맞지? 그치? 그런데 어떤 부분? 여기도 마킹 좀 해볼게요.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잘못됐죠? 예측한 노이즈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순확산 배우는 거잖아. 순확산에서는 이미지 연산기에서 더해진 노이즈의 결과물을 보고 노이즈 예측기가 그거를 훈련하는 거였잖아. 단계 구성 자체가. 오케이. 3번에 문제가 있었던 거군요. 정답은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참고로 이 말을 맞는 말로 바꿔보자면 이런 것이 되겠죠. 노이즈 예측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그 생성된 노이즈가 여기에 입력되면서 그 생성된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럼 봐봐. 이 문제도 오답률이 3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우리 전체적인 모양새가 어떤지 살짝 그림 아닌 그림 같이 써놨던 거 요거 생성기랑 연산기가 합작을 이뤄서 확산 이미지를 만들고 확산 이미지를 통해서 예측기가 학습을 하고 이걸 반복해서 노이즈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라고 말했던 요 시스템이 이해됐느냐고 또 묻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과학기술 지문은 뭐라고? 이미지화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답은 잡아놨고요. 유협 4번 역확산입니다. 이번에는 참고로 4번, 5번은 역확산 과정. 네모 봅시다. 가에 디귿 즉 노이즈 이미지가 있어. 그럼 참고로 이 녀석은 역으로 이제 A 단계를 거치면 확산 이미지로 바뀌겠죠? 오케이. 디귿이 입력된다면 A 단계의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디귿에서 노이즈를 뭐 해야 돼? 빼야지. 역확산이니까요. 순확산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역확산은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네. 5번 역확산 과정에서 이 나의 니은이 출력됐답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 녀석은 다른 확산 이미지일 수도 있고 노이즈 이미지일 수도 있겠네요. 출력된다면 A 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돼 있고 이건 맞지. 지금 이 3번과 5번이 완전한 대응상 관계였던 거구만. 여기서는 예측한 노이즈가 들어가는 게 맞죠. 요 펜 색깔 좀 바꿔봅시다. 예측한 노이즈가 들어가야죠. 판단되세요? 이 두 개의 쌍이 보이십니까? 이미지 연산기에. 그치? 즉, 두 녀석의
차이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다라는 게 예상되죠. 역학상에서는 예측한 노이즈를 입력해서 그걸 빼는 거고, 순학상에서는 예측기를 이렇게 더했었다는 답을 찾아봐라고 하면서 훈련시키는 거였고, 이런 과정을 차이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게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이었던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참고로 이 문제도 살짝만 정답률, 그러니까 예상 정답률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대충 예상되는 정답률이 화작하는 친구들은 43%, 엄매하는 친구들은 60% 정도의 정답률을 보였다고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선지에 이제 여러 선지들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었던 게 특징이야. 선지임이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솔직히 1번은 너무했고 1번은 2번 11%, 4번이 18%, 5번이 22% 이런 식의 예측을 보면, 그러니까 3번이 답인 걸 못 찾아냈으니 답을 여기서 하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혹은 내가 답이었으면 좋겠는 걸 골랐던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하는데, 자, 느끼는 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과학기술 지문들은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과학기술 지문 세트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차례에 이번에는 사회 지문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죠. 법률 지문입니다. 법률 지문 하러 넘어가 보도록 하죠.